동일한 문이나 동일한 형태가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똑같이 반복을 거듭하고 있을 때 그걸 패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가지고 내가 피사체를 담게 되면 또 의미가 좀 달라져요. 이거 뭐 설명 안 돼도 아시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미니멀리즘 할 때 제가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패턴을 배경에다 깔게 되면 사진이 굉장히 단순해진다. 배경에 패턴이 있으면 그거를 패턴으로 인식을 하지 않고 피사체로 인식하지 않고 단순한 배경으로 인식한다. 그게 사람의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패턴을 집어넣게 되면 사진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저렇게 세개 패턴, 아니면 저렇게 세로 줄 무늬에 버티컬 패턴, 아니면 격자 무늬에 매트리스 패턴, 이런 걸 가지고 사진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색. 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그냥 꼭 필요한 거죠. 자, 색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을 먼저 살펴보시면요. 색을 담을 때 이렇게 아셔야 돼요. 색은 무조건 색을 담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사진 속에 있는 색들이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는 걸 꼭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대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진 배울 때 가장 쉽게 배우는 게 이거잖아요. 사진 찍을 때 보색 대비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보색이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화이트 밸런스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색상환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색깔을 보색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표현을 할 때 서로 저렇게 마주보고 있는 색깔을 가지고 사진을 표현하는 걸 보색 대비라고 얘기를 하고, 같은 보색이 아니더라도 그 옆에 있는 인접한 걸 가까운, 멀지만 보색은 아니지만 그 옆에 있는 걸 하는 걸 반대 대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끼리 아주 별로 이렇게 색 차이가 없는 것들, 그런 걸 가지고 만드는 걸 유사대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누구 그림이죠? 이게? 고흐. 고흐의 뭐 별이 빛나는 밤인가? 뭐 그런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아실 때 고흐가 어떤 사람이냐면 미친 사람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 이상한 걸 그리고. 그러니까 저것도 정신 나갔을 때 그렇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늘이 저 모양이지. 근데 정말 정신 나갔다고 보이질 않아요. 정신 나간 사람 같으면 저렇게 못 그려요. 저 그림이 강렬하게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노란색과 파란색으로만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란색과 파란색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좀 보시게 되면, 노란색의 보색이 파란색이에요. 철저하게 계산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저건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보색으로 깔아주어야 저걸 보는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겠구나 라는 걸 가지고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절대로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흔히 보이는 광고 중에 한 장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50% 세일을 하겠대요. 근데 보니까 50%라는 글자가 노란색으로 써있네요. 저 신발이 파란색이에요. 왜 50%를 노란색으로 썼을까요? 파란색의 보색이니까. 눈에 확 띄라고. 그리고 저 신발도 보면은 파란색 신발에 굽이나 앞창에 금색을 둘렀네요. 왜 그랬을까? 눈에 확 띄라고. 여성분들의 의상이나 여성분들의 액세서리의 목적이 뭐예요? 눈에 띄라고. 이쁘라고. 눈에 띄어야죠. 그게 보색이에요. 꼭 보색만 가지고 만드는 사진도 물론 있지만, 예를 들어 저런 사진 같은 경우에 제 동료들하고 사진 출사 한번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편에서 찍는 걸 구경을 좀 하고 있었죠. 뭐 찍나 보려고. 그랬더니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저기 서 있는 저 뒤에 여성분, 고개 숙이고 있는 약간 머리까지 저 친구, 그 다음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카메라 들여다보고 있는 저 양반, 저 세 사람이 누구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입고 있는 옷 색깔을 보세요. 뒤에 있는 여성분 파란색, 가운데 있는 남성분 빨간색, 앞에 있는 사람 녹색, RGB, 비사삼원색. 사진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색의 3요소 삼원색, RGB. 그게 그 안에 다 들어있더라 이거지. 저는 색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사체를 보고 피사체를 담아야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피사체만 가지고 피사체를 그냥 복사하듯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거는 헛개기밖에 남는 사진이 아니에요. 누구나 담을 수 있는 사진이고 그거는 사진 축에도 못 들어요. 근데 의외로 그런 사진들은 정말 많이 담고 계세요. 내 사진이 달라지기를 원하신다면 피사체 이면에 있는 걸 볼 줄 아셔야 돼요. 그 이면에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사진을 구성하는 요소다. 그게 지금 말씀드린 바로 저런 것들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구성을 차별화시켜보자 이겁니다. 구성을. 프레임을 갖다가 꼭 여백을 만들어야만 되느냐? 아니에요. 프레임을 꽉 채워도 돼요. 여백을 만들면 프레임이 하나만 있어야 되느냐? 아니요. 프레임 안에 프레임이 또 들어가도 돼요.
화면을 갖다가 나누어도 멋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영을 담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런 식으로 5가지의 구성 차별화가 되었어요. 첫 번째, 풀프레임. 꽉 채우는 겁니다. 이건 어느 건물 외벽에 붙어요. 요즘 건물들 보면 그냥 일반적인 건물 별로 없죠. 건물 외벽을 갖다가 희한하게 덧칠을 하거나 무슨 조각품을 붙이거나 오만 짓을 다 해놔요. 근데 어느 건물을 지나가다 보니까 외벽에 저런 파이프, 쇠 파이프를 잘게 잘라가지고 다 붙여놨더라고요. 야, 저거 희한하다 하고서 멀찌감치서 저 건물을 콱 찍었다 그러면은 어느 동대문 뒷골목에 가면 저런 건물이 있습니다.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건물이 다 필요 없고 저 패턴을 담은 거예요. 저는 저걸 봤을 때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항아리 있죠. 우리 저기 주둥이 약간 높은 항아리. 그 항아리의 주둥이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사람 마음속에는요, 어느 누구나 수백 개의 항아리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게 어떤 책에 나오는 얘기를 책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사진을 내고 어디 가서 좀 아는 척 하려면 수백 개, 수만 개의 항아리를 내가 마음속에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항아리 속에다가 기억도 담고 추억도 담는답니다. 근데 그 항아리가 다 채워질 때가 없대요. 죽을 때까지 채워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빈 항아리를 계속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항아리의 주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항아리 밑에 비어있는, 하얗게 비어있는 데도 보이고 꽉 차있는 듯한 항아리들도 보일 거예요. 항아리가 꽉 차있는데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저 많은 항아리들이 비어있어. 채울 때가 아직도 너무나 많아. 이런 식의 개똥철학을 얘기하는 그런 사진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말 나온 김에 기억과 추억의 차이를 아십니까? 보통 기억, 추억 말 많이 하잖아요.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갖고 있는 게 기억이고 추억이에요. 다시 이루어질 걸 믿고 가지고 있는 것이 기억이고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알고 기억하는 게 추억이랍니다. 이런 표현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는 것도 사실 사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사진하실 때는요, 사진택도 중요하고 유명 사진작가 허버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시 많이 읽으세요. 시 정말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시상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을 때 피사체에서 어떤 면을 내가 볼 건가가 다 눈에 보여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건조한 마음으로 피사체를 바라보면 그저 유명 수사지밖에 안 쫓아다녀요. 이게 여백 구성하는 방법. 보통 여백 구성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죠? 시선 방향으로 여백을 많이 준다. 그 다음에 3분할 구도, 4분할 구도 하면서 남은 여백을 준다. 과거에 사진이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가로가 세로 구성이 4대 3이었어요. TV도 그랬어요. 옛날에 TV는 4대 3이에요. 근데 요즘 나온 디지털 카메라나 일반 TV나 영상 매체를 보게 되면 가로가 더 길죠? 와이드 화면. 그래서 우리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3대 2예요. 그럼 3대 2라고 할 때 그거는 변해가는데, 그런 식으로 프레임의 구성은 변해가는데 사진에서 가리키는 건 항상 똑같아요. 어떻게 가리켜요? 3분할 구도. 3개로 가로로 나누고 세로로 3개 나눠서 교차점에다 피사체를 집어넣어라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4x3, 4대 3일 때 쓰이던 말이고요. 지금 3대 2 구성에서 3분할을 하잖아요. 답답해요. 피사체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요즘은 4분할 구도예요. 지금 보시는 저게 4분할 구도입니다. 4개를 나눠서 그 밑으로 극단적으로 피사체를 빼고 나머지를 갖다가 여백으로 채우는 거. 저게 좀 더 심해지면 저거를 엣지 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석에다 확 밀어버리는 거. 프레임 안에 프레임을 담는 방법이에요. 사진을 여러분들이 담을 때 뷰파인더로 들여다보시는데 그 뷰파인더로 들여다봤을 때 사각형을 보통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프레임 안에 피사체가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 저 사진들은 전부 그 사각형 프레임 안에 또 하나의 프레임이 있어요. 첫 번째 사진은 저기 반포대교 거기에 분수 쇼를 하고 있는데 남들은 다 그 분수 찍겠다고 전부 다 그 앞에 삼각대 피고 서 있어요. 거기서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분수가 한번 쏟아지다가 잠깐 쉬거든요. 그럼 쉬면 사진 찍던 사람들 뭐 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찍어놓은 거 봐요. 이제 눌러가지고 그거 볼 때 뒤에서 저 분수 나오는 장면 보이시죠? LCD 화면에 보면은 저 앞에는 지금 분수가 안 나오고 있지만 방금 전까지 저런 장면이었어 해서 TV 안에 또 하나의 TV가 있는 듯한 느낌.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저거는 백사장에 있는 축구 골대예요. 그 축구 골대로 보는 게 아니라 저것도 하나의 프레임으로 본 겁니다. 그 프레임 안에 저렇게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각자 자기가 사는 어떤 하나의 정해진 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현대인의 습성이에요. 그런 걸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저런 식으로 뚫려있는 구멍을 통해서 반대편에 있는 유리창의 프레임을 또 하나 잡는다거나 2중, 3중 프레임이 되겠죠. 저런 식으로 해서 사각형 프레임 안에 그저 피사체만 담으려고 하지 말고 그 피사체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프레임이 있는지를 보시고 한번 미학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 화면 분할입니다. 나누는 거. 화면을 분할하는 목적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목적은 엿보는 느낌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엿본단 말이죠. 내가 저 바깥에서 만약에 누가 우리 여기서 강의하고 있는 모습을 당당하게 와서 난 보겠다. 그럼 와가지고 딱 서 있을 거예요. 그럼 눈에 프레임이 딱 들어오겠죠. 근데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라고 숨어서 만약에 본다면 분명히 문 옆에 기대서 틈 사이로 볼 거예요. 이 4개 사진이 다 그런 겁니다. 어딘가에 숨어서 뭔가를 이렇게 보는 느낌. 사람들은요, 아무리 점잖은 척 해도 모든 사람들은 숨어서 보는 거에 대한 쾌감을 다 느낀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도 그런 식의 표현을 해주면 관객들도 나와 같은 심정으로 그 사진에 같이 몰입을 하게 돼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내가 만약에 어느 절에서 산사에서 하룻밤을 묵었다고 치자고요. 하룻밤을 묵어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에 새소리가 들려요. 풍경 소리가 들려요. 도시에서는 이렇게 들어보지 못한 소리예요. 그거 소리를 듣고 이게 벌써 아침인가 하고서 창호문을 내가 딱 열고 밖을 내다보는 느낌. 실제로는 저기서 내가 잠을 잔 것도 아니고 저 창호문을 열고 제가 밖을 찍은 것도 아니에요. 저 장면을 찍을 때 옆에 창호문이 있길래 잠깐 열어서 연출을 한 겁니다. 다만 화면을 저렇게 해서 옆에 창호문을 안 집어넣고 그냥 풍경하고 그 뒤에 있는 숲을 찍었다 그러면 그냥 그 일반 사진이죠. 근데 저기 창호문 하나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차이가 생겨요. 저런 걸 화면을 분할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엿보는 느낌이죠.